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소명교육개발원의 이혜양 실장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좀 특별 기획으로 중년이라는 이제 인생의 전환기를 좀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팁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첫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인생의 전환기라는 요 시기를 어떻게 좀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인생의 전환기를 좀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8가지 팁 중에서 2가지, 크게 보면 4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 영역에 해당되는 자기 돌봄에 대한 영역 중에서 이제 건강과 인격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셨다면, 오늘은 두 번째 생활 양식에 대한 측면에서 일과 놀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함께 중년의 어떤 인생 전환기를 좀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팁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뭐 꼭 중년에서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도 인생 전반에서 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중년의 시기에는 일이라는 것이 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요. 이제 뭐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인생의 전환기에서 일이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요즘엔 대부분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일들을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저 역시 사실 뭐 직장도 그렇지만 뭐 직업도 몇 번 바뀌었고요. 또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보면 뭐 직장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 직업도 자주 바뀌는 경우를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중년 분들이 자신의 어떤 새로운 일, 또 뭐 일 자체도 그렇지만 또 격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죠. 또 이제 평균 연령도 길어지고 앞으로 일할 시간도 더 늘어나는데, 지금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또 일을 한다면 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지? 또 새로운 일을 만약에 찾는다면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요.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재취업을 하신다든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서 생기는 실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뭐 중년이고 또 중년분들 만나다 보면 뭐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생기는 어려움도 있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이면에 일이나 직업에 대한 일종의 관점 혹은 가치관이 좀 무너지면서 오는 고통이 좀 깔려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즉 이전에는 일을 이렇게 해나갈 때 또 선택을 할 때 뭐 좀 낭만이 좀 있었잖아요. 뭐 낭만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돈도 좀 벌 수 있겠다. 또 뭐 그걸 통해서 자신의 능력도 증명해 보이고 싶고, 또 자신이 꿈꿔왔던 그런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일종의 이제 낙관적인 마음이 좀 많이 이제 깔려 있죠. 뭐 사실은 뭐 요즘 청년들은 조금 더 마음이 좀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중년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청년 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컸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게 예상했던 것만큼 사실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뭐 계속 뭐 승진을 하는 것만도 아니고 지위가 점점 내려가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점점 뭐 사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회사 눈치도 보게 되고, 뭐 언제 나갈지 또 고민도 하게 되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꿈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고 심지어 이제 쪼그라든 듯한 느낌이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일을 둘러싸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기는 좀 고민과 어려움과 뭐 소위 말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중년이라는 인생의 전환기에서 일에 대한 이런 어떤 관점, 재정의가 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중년이긴 하지만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중년 초입이죠. 그래서 제가 중년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또 뭐 저보다 더 이 시기를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알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뭐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는 마음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또 제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 중에 뭐 찾아봤던 자료들이나 또 만나봤던 분들의 어떤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여러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용을 준비하고 또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좀 같이 얘기 들어주시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에 대한 재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깊고 좀 실제적이고 풍성한 나눔들이나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이 영상에서 또 이번에 좀 또 대화 형식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좀 한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중년분들 모시고 하는 밀라노의 정원이라는 세미나에 오시면 좀 더 풍성하게 이런 내용들을 좀 접하시고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이 자꾸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 어떤 좀 재정의 그 관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일의 정의를 너무 좁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경우에 일을 생각을 할 때 보면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죠. 근데 뭐 이게 틀리냐? 뭐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사랑하는 분들을 책임지고 하는 것들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심지어 저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게 단지 그냥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만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일은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그 자체가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을 바라보는 좀 또 다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일은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생겨난 거죠. 뭐 그런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파티셰, 뭐 빵 만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빵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심지어 빵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티셰라는 제과 제빵 하시는 분들이란 그 직업이 내가 빵 먹는 걸 좋아하고 빵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 마음껏 해보라고 만들어진 건 사실 아니거든요. 모든 직업은 공동체 안에서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빵을 좋아하고 빵을 먹고 싶어 하는데 그걸 이제 스스로 채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공동체에서 일종의 역할을 이제 부여한 거죠. 당신은 빵을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빵을 만들어서 빵이 필요로 한 사람에게 빵을 제공하면 그 대가로 뭐 예전에야 뭐 물건을 받았겠죠. 뭐 고등어를 준다든지 쌀을 준다든지 이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것을 중간에 이제 돈이라는 것이라는 이제 일종의 그 매개하는 대상이 생기면서 이제 돈을 받고 그걸로 이제 빵 만드시는 분들은 생계를 유지하시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직업이 다 사실은 그런 쯤이다. 그렇죠, 사실. 교사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결국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수학이라는 것을 학생이라는 대상에게 전하고 쉽게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직업은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뭐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모든 직업은 다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이제 그래서 세상과 관계 맺음으로 그 결과로 우리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일이 생계를 유지하는 이제 어떤 그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이제 관계라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관계를 맺음으로 나오는 이제 결과물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이래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맺는 어떤 통로, 일을 통해서 관계를 맺음으로 그 자체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일은 관계를 맺는 것이구나 라는 관점으로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을 너무 이제 나 중심으로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정의를 좀 좁게 보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게 좀 약간 또 아이러니한데 앞에서는 좀 일을 너무 정의를 좁게 본다. 일을 너무 좁게 정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일의 영향력을 너무 크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은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일부인데 그것을 너무 크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로 나를 너무 이렇게 많이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주변에서 이제 불우한 일을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뭐 많이 뭘 벌고 있으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고요. 또 그렇지 못하면 초라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죠. 즉 우리의 정체성을 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중년 분들이 이제 일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좌절감, 또 뭔가 이 낙심들의 어떤 부분이 여기서 굉장히 크게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일은 소위 말해서 그 내 삶에 혹은 내 자신을 규정하는 일부인데 그걸 너무 크게 이제 지각을 하다 보니까 일을 통해서 내가 뭐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죄송합니다. 내 인생 자체를 내 삶 자체를 너무 이렇게 초라하게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 또 너무 이렇게 좀 자만에 가까운 또 그런 과도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사실 일을 너무 또 일 자체를 너무 좁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게 뭘 벌고 인정받고 이런 수단으로만 보는 관점과 함께 요거와 또 일의 영향력을 일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내 존재를 규정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너무 크게 보다 보니까 요게 두 개가 이제 결합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일을 통해서 이제 많이 벌고 많이 인정받고 많이 누리는 것으로 내 삶을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굉장히 이렇게 뭔가 막 내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좀 느껴지고 또 일이 좀 안 될 때 좀 너무 과도하게 낙심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요런 관점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좀 소개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쓴 분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책이 있지만 물론 이 소유냐 존재냐는 책이 뭐 일에 대한 얘기만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지금 말씀을 나눴던 그 일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좀 잘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뭐 좀 깊은 내용은 소유냐 존재냐는 책을 또 읽어보시면 또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에릭 프롬이라는 이 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삶의 양식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소유의 양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존재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유의 양식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사는 분들은 자신을 제가 이제 그분 정리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세계와 대립된 것으로 파악하며
세계를 가능한 나의 소유물로 만들므로 세계 안에서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삶의 소유 양식에서 세계와 나의 관계는 소유냐 점유의 관계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이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유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나의 육체까지도 나의 소유물로 만들고 싶어 하죠. 따라서 현대인들은 자신의 육체를 기계를 사용하듯이 혹사를 하고 자신의 육체를 성능 좋은 기계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은 이제 물건 취급한다는 얘기인데, 자신의 삶을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이제 평가하고 증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물론 이제 이게 소유의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만 있고, 어떤 사람은 존재 양식의 삶을만 산다라는 건 아니고, 한 사람 안에서도 소유 양식의 삶이 있고, 또 그 똑같은 사람이 존재의 양식의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소유 양식이라면, 이에 반해서 존재 양식에서는 자신을 세계와 대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세계와 자신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존재 양식에서 나는 다른 인간들이나 사물들과 대립되는 협소한 자아에서 탈피하여 다른 인간들과 사물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다른 인간들과 사물들의 성장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충만한 만족을 느끼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물에 대해서 사랑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게 조금 개념이 모호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또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내가 존재하고 존재하는 나로서 나를 느끼는 거죠. 뭐 내가 이게 좋은가 싫은가, 이때 나는 뭐가 느껴지는가, 어떤 생각이 나는가,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에게 또 이렇게 집중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에 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쉽게 좀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에릭 프롬은 인간을 소유적인 양식을 사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존재적인 양식으로 살아가는 면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에릭 프롬은 이제 소유의 양식이 아니라 존재 양식을 살아갈 때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부자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은 이런 도전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만약 소유가 나의 존재라면 나의 소유를 잃을 경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라질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답을 해보라는 얘기이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또 저에게도요.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시자면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이것을 제가 뭐 절대로 뭐 문제가 있다 비하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일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좁게 생계와 또 나를 증명하려는 도구 또 정체성이죠. 그런 걸로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삶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곤고해진다고 그럴까요? 삶이 너무 이렇게 팍팍해지는 거죠. 물론 지금 뭐 저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저도 뭐 그러면 뭐 에릭 프롬이 얘기한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가느냐, 뭐 이 일을 다 관계로만 풍성히 바라보느냐, 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제가 그런 거가 돼서 여러분들도 하세요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저도 사실은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저도 이제 살면서 느껴지는 것도 주변에 또 중년 분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렇게 일을 너무 소유를 하는 도구로
또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수단으로만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관점을 좀 넓혀서 또 혹은 일에 대한 관점을 정의를 좀 넓게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또 일을 우리 삶에서 너무 그렇게 크게 또 이렇게 이제 반영하는 것보다는 내 삶의 일부구나 라고 좀 넉넉하게 바라보시면 좀 더 일을 바라볼 때 좀 더 넓게 풍성하게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을 이제 바라보시고 또 일을 실제 해나가실 때 그것을 소유 양식으로 이제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존재의 어떤 양식, 삶의 양식,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그것 통해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또 그것 통해서 일을 하면서 나는 뭘 느끼고 또 뭘 생각하고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이렇게 한번 이제 정의를 해봤다면 생활 양식에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놀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일과 좀 상반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놀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일반적인 인식으로는요, 중년과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여길 때가 꽤 많았습니다. 사실 뭐 책임져야 될 대상이 있고, 뭐 저도 뭐 그렇지만요, 해야 할 일은 쌓여 있는데 이게 무슨 아이들에게 어울릴 법한 이런 놀이를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사치스러운 어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었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놀이는 인생의 전환기에서 반드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의외로 중년의 시기에 겪는 어려움들 중에서 보면 건강한 놀이가 없어서 생기는 경우가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을 사회학자인데요. 이 윌리엄 세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년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하는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본인의 어떤 책에서. 한번 제가 그분이 정리한 걸 한번 소개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라는 것은 대체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활동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재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놀이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이다. 놀이는 모든 연령대의 성장에 특히 중요하며 또한 독창성의 근원이 된다. 그것은 치료요법의 한 형태로서뿐만 아니라 성인의 건강한 적응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서 또 하버드의 조지 밸런트 박사라는 분의 글을 인용하면서 50대에 인생에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은 여가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년을 잘 사시는 분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가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삶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지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여가 시간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터 추라는 이제 분의 또 연구를 인용해서 중년의 위기가 가장 아슬아슬하게 고조되는 시기에 여가 활동이란 우리가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할 수 있는 열쇠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놀이는 아이들 못지않게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하다. 놀이는 개인의 발달에 기본적인 중요성을 지니며 심지어 문화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이제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놀이가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얘기죠. 놀이는 인간의 정신을 해방시키며 가장 고차원적인 자기 표현의 형태의 토대가 되어준다. 만일 우리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싶다면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의 삶에 놀이의 요소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일에서도 놀이의 요소를 좀 더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놀이라고 하는 게 말씀 여기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어떤 삶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일을 할 때도 또 놀이의 요소를 접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사실 또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또 너무 이제 비장하게 앞에서 일을 할 때 또 막 생계 이런 얘기도 좀 드린 것처럼 막 정말 비장하게 막 이거가 안 되면 뭐 인생이 끝날 사람처럼 이렇게 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놀이의 요소를 개입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내용도 토대로 중년의 시기에 우리가 놀이를 좀 한번 다시 바라보고 또 좀 더 나아가서 놀이를 찾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이유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놀이가 이제 아이뿐만이 아니라 중년 이외에도 여전히 유효한 단어이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 균형 잡기인데요. 놀이가 이제 중년의 시기에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앞에서도 살펴보신 것처럼 현대 사회에는 한 개인이 이제 한 개인에게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클 때가 많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일만 하려고 태어난 존재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일만 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저는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일에 대해 일을 할 때 소개해드렸던 또 일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을 해보고 또 조금 더 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또 이 관점으로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이제 공격들,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전 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놀이는 해야 할 일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건져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놀이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좀 더 관계를 깊게 맺어갈 수도 있고요. 요즘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이제 일과 삶의 균형,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는데, 이런 일과 삶의 균형의 중심주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놀이 얘기하면서 삶의 균형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 않고요. 중년의 시기에 할 일도 너무 많고 피곤하고 그런데, 일하고 또 아이들 건사하고 그러고 나서는 거의 소진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쉬기 바쁜데 놀이를 찾는다는 게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놀이와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도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책임감이 좀 이렇게 일을 할 때 보면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제가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긴장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이제 보시면서 좀 느껴지겠지만, 제가 느껴지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렇게 특별히 좀 혼자 찍고 있다 보니까 평소와 좀 다르게 약간 좀 긴장을 하면서 찍는 게 저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영상 앞에서 좀 긴장을 하는구나. 또 제가 연예인 같은 그런 또 기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지금 사실 좀 주변에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혼자 찍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기분으로는 앞에 그냥 누군가 있다, 고민형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찍고 있는데, 혹시 보실 때 좀 약간 어색한데 이런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좀 그런 또 면이 있구나,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이상한 녹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도 놀이가 그렇게 이제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고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제 아이랑 놀게 되잖아요. 이제 놀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놀아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는 초반에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 막 몇 년 전에는요, 이 놀이가 저한테 일이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뭐 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아이랑 이렇게 노는 게 참 이게, 이 일을 할 때, 이제 놀이를 할 때, 막 마음속으로는 일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좀 어중간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완전 자유롭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마음을 좀 고쳐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놀 거면, 그때 제가 뭐 이렇게, 뭔가 자료 정리를 하면서, 뭐 강의 준비를 하면서 아이랑 놀 수는 없잖아요. 아이 앞에 앉혀놓고 뭐 강의하고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이랑 놀 때는 그냥 놀자. 좀 어린애가 된다는 마음으로 놀자.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조금 유치하긴 한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장난감 가지고 놀고 비행기 뭐 싸움하고 이런 걸 좋아했었거든요. 이제 뭐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시절에. 근데 지금 제 아이가 이제 6살인데요. 얘랑 놀다 보니까 얘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이제 로봇 가지고 이렇게 놀이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걔랑 막 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얘가 이제 자기가 로봇가 되는 거예요. 저도 또 이제 아들이 로봇가 되니까 저도 로봇가 돼야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징 이러면서 뭐 이렇게 로봇가 되는데, 처음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은근히 재밌네? 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놀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대속에 이게 해소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약간 긴장된 에너지가 좀 쌓여 있었는데, 사실 일을 할 때는 아무리 제가 즐거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의무감이 있고 또 책임져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긴장이 좀 쌓이게 되는데, 그냥 완전히 애기처럼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이 쌓였던 긴장이 이렇게 좀 해소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역설적으로 뭐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이제 할 때, 뭐 일을 할 때든 뭘 할 때든 그때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낭비 아니면 그냥 시간 헛되게 보내는 거 뭐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중요하구나 라는 또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놀이가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균형을 잡는 데 굉장히 또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면에서 이 중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굉장히 에너지가 어떤 그런 압박감이 많이 쌓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청년, 청소년 시기도 놀이가 중요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삶의 긴장을 이렇게 해소하고 균형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년의 시기가 훨씬 더 놀이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개성 찾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개성이 있고 타고난 재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색깔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산하고 살아갈 때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이제 이걸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계속 뭐 좀 반복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재능이라고 하는 거, 나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도 탁월하거나 그게 아주 뭐 대단해 보이거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거나 아니면 뭐 써먹을 수 있는 거가 아니면 별로 이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좀 취급받아온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되게 뭐 그냥 지금 현대가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도 뭐 여기서 자유롭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효율성이라는 관점을 우리 스스로 내재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스스로도 그 좀 쓸모없는 일을 하는 거,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거를 이게 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 심지어 막 약간 죄악시 여기는 이런 또 문화들도, 이런 어떤 태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근데 인간은 사실 쓸모로 평가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효율성으로만 평가를 받는 존재라면 사실은 모든 아이들은 좀 이게 표현이 과격한데 죽어야 됩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갓난아기를 보면 갓난아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얘기 들으면서 아니 저 사람 무슨 저런 얘기를 하나 하실 수 있는데 뭐 약간 내열한처럼. 근데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시면 갓난아기는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얘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요? 아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그 아이가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쓸모가 있어서 키우는 게 사실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왜 키우느냐라고 하면 뭐 사랑한다 뭐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데 크게 보자면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쓸모없는 웃음이 있죠. 웃는데 쓸모가 없어요. 그게 뭐 또 심지어 걔는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웃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걔가 즐거워서 웃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웃음에도 우리는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애지중지 아이들 키우죠. 인간은 쓸모로 정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존재 자체로 귀한 거죠,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효율성으로 재단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과 사실은 싸우고 투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정말 중요한 전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투와 싸움의 강력한 무기가 저는 놀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이를 통해서 우리의 개성과 또 존재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 존재가 발산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놀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삶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저의 또 색깔을 발견하는 데 참 중요한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한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놀이를 찾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어울릴 만한 놀이는 뭐가 있는지, 또 그것을 할 때 제가 어떤 걸 느끼고 또 어떤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지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이런 어떤 중년의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어울릴 만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이런 놀이들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물론 이제 삶에서 뭐 워낙 해야 되는 일이 많고 여유가 없으시다는 것도 잘 알고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삶의 모든 시간을 다 놀이로 채워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떤 걸 하고 나서 좀 그냥 시간이 남을 때 무언가를 이제 놀이를 찾는다로만 보시기보다는 조금 애를 쓰시더라도 아주 그냥 귀퉁이라도 괜찮으니까, 많은 부분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어느 일정 시간 또 일정 에너지를 좀 떼내서 요 시간만큼은 나로서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놀이를 찾고 또 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에게는 어떠한 놀이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이런 놀이들을 내가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년의 어떤 인생의 전환기를 좀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팁 중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패턴,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일과 놀이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중년의 시기에 일을 어떻게 좀 볼 것인지, 또 놀이를 또 어떻게 볼 것인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이제 일은 점점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사실은 체력도 예전과 같지 않으시니까요. 또 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제 그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뭐 돈, 또 어떤 그런 어떤 인정,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점점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적응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좀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일을 좀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또 일이 내 삶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 삶을 너무 잠식하는 게 아닌지를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삶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놀이를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를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번 어떤 내용도 좀 준비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친밀감과 기여감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또 중년의 인생 전환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